아베 총리는 4월 7일 오전 코로나19 대책본부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긴급사태 발령을 중의원과 참의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총리가 긴급사태를 발령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총리는 4월 7일 저녁 7시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긴급사태 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발령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4월 8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선언의 효력은 7일부터 4월 말 5월 초에 대형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까지입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70-80% 줄이면 2주 뒤에 감염이 피크를 지나 감소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접촉을 70-80% 줄이기 위한 외출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대한의 이동 자제를 요청할 뿐 검사를 확대한다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4월 6일 하루 도쿄에서 발생한 환자 83명 가운데 80% 이상의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였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긴급사태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자체뿐 아니라 의료계와 경제계까지 지난주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해온 사안 속에서 최종 결정은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확정짓고 부족한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서야 발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진 등 재난 상황에 익숙한 일본 국민도 감염병에 따른 긴급사태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베 총리는 4월 6일 기자들을 만나 긴급사태가 발령돼도 외국 같은 도시 봉쇄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며 국민에게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즉,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의 이용 제한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아 위반 시에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료를 의뢰해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고 교통기관 등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는 유지한다며 슈퍼마켓의 영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식료품 등을 사재기할 필요도 없고 은행도 문을 연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 요청에 대해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밀폐된 공간 출입을 피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긴급사태 선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휴업 등에 따른 보상이 확실히 뒤따라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08조엔대의 긴급경제대책을 오늘 강요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108조엔은 일본 국내 총생산의 20%에 해당하며 이중 재정 지출은 39조엔 규모입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준계엄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헌법이 규정하는 정부의 공권력은 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어떤 비상사태를 선언하든 한국과 같은 의미의 계엄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7월에 있을 도지사 선거에 대비해 비상조치만 연장하면 얼마든지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본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에서는 미국의 비상사태 선언 등과 비교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다며 강제력도 없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없어 사실상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와 이에 대한 외신의 부정적 평가를 보도한 기사의 댓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총리와 정부에 강한 권한을 주는 예치안 유지법이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야. 언론이 통제되고 독재 정권이 시작되는 거지. 군국주의의 부활이야. 개인 사업주지만 이제 무리입니다. 도산할 것 같아요. 아직 젊어서 정치라는 것에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최대한 참여하고 싶어요. 확실한 정치가에게 정권을 맡기고 싶어요. 아무리 긴급사태 선언을 내도 근본적인 치료약이나 백신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아. 총리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 오늘의 혼란의 책임은 코로나가 아니라 총리에 있어. 이미 상당수의 사람이 시골로 이동하고 있잖아. 고속도로를 물류 외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턴가 신칸센을 멈추거나 국내선 비행기를 간편하거나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도쿄에서 시골로 점점 감염이 퍼지게 될 거야. 긴급사태 선언이 나와도 특별히 생활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내일도 언제나 그렇듯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하겠지. 일도 줄어들지 않아. 당연히 쉬지도 못하지. 다만 의식만은 변할까? 그것뿐이야. 다른 나라도 봉쇄하고 싶어서 봉쇄한 게 아니야.
감염자가 늘어나면 봉쇄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도 감염자가 1만 명 넘어서면 봉쇄할까? 정부의 모든 대응이 늦은 감이 있어.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치고는 느린 대응이었어요. 전후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소비세를 신속히 철폐해주세요. 그리고 그뿐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부탁합니다.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럼 왜 긴급사태 선언을 더 빨리 안 냈어? WHO도 일본의 대응이 늦었다고 했잖아. 빨리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등의 대응을 해달라고.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아름다운 말은 필요 없어. 경제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도 설득력이 없어. 지난번에도 효과가 없었는 것. 국민 전원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은 3개월이나 걸린다는데 지급 기준이 높아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 절망적인 상황이야. 아베 총리는 자신의 보수라도 줄여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인 보상도 해야 해. 그 액수는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것을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부족하면 자민당 의원의 보수도 줄이자. 그러면 생활을 위해 일하러 외출하는 사람이 적어질 거야. 일본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70% 줄이는 것 따윈 무리야. 주위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5%밖에 없다고.